김 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팜 DIY 스마트비닐하우스. 오늘은 각종 센서 연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코드들을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새로 나온 챗 GPT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한테 묻지 마시고 가급적 구글이나 이런 걸 검색하셔도 좋은데, 챗 GPT를 이용해서 코드를 짜보시는 방법을 한번 오늘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각종 센서 연결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우적 센서, 강우 센서와 그 다음에 우리 조도 센서를 연결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 댓글로 코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번에 챗 GPT가 나온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챗 GPT에 여러분들 질문을 넣으면 이렇게 다 코드를 짜줍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이런 코드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오늘 이제 수업에 있는 BH1750 센서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MQTT 방식으로 ESP32에 어떻게 하면 코드는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제가 짜는 프로그램이랑 거의 유사하게 코드들을 내놨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 같은 경우는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챗GPT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쓰는 방법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우 센서라고 하고 우적 센서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강우라는 건 비가 내린다는 거고 우적이라는 건 빗방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있는데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되게 많은 이런 강우 우적 센서들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부분에 있는 이 센서를 씁니다. 이게 이제는 이게 중국 제품이기도 한데 이걸 쓰는 이유는 뭐였죠? 저 RS485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요 센서를 쓰고 일단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요 센서를 주로 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센서들을 아마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런 거 없이 직접 자작을 해가지고 쓰실 때는 이런 아두이노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강우 센서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방식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센서가 이제 출력을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이런 센서의 표면에 이런 이런 금속 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게 됐을 때 어떤 방식이냐면 비가 딱 내려서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물이 닿으면 여기 전기가 통하겠죠. 통하면서 그거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이제 물을 이제는 깔때기 같은데 모아가지고 일정량 이상이 되면 물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요거를 여기 있는 스위치를 딱 깍 내려서 여기다 접촉시키면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회로가 이제 그 우적 센서 내부의 회로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전기가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있으면 이렇게 딱 흘러가게 돼 있는데 여기 딱 끊겨져 있는 겁니다. 끊겨져 있을 때 물방울이 하나 닿으면 여기에 도통, 이제는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물로 인해 가지고 물이 통하게 되면 여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릴레이에 전류가 막 흘러가지고 릴레이를 여자시켜 주겠죠. 여자시켜주면 여기에 있는 커먼 단자하고 NO 단자가 딱딱 두 개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두이노가 됐던 ESP32가 됐던 디지털 값을 읽어드리는 걸 통해서 비가 왔다 안 왔다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RS485 방식이라는 내용의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RS485라는 통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쓰셔도 되고 RS485 방식을 쓰셔도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겸용인 상태로 나와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S485 통신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릴레이가 같이 안에 붙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을 해줄 때 A 접점이라고 이렇게 제품 설명서가 나와 있다는 건 이런 릴레이 방식에 있는 것들이
내부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오픈이 돼 있다가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 딱딱 닫히는 방식을 우리는 A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A 접점 방식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센서 같은 경우는 사용자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들이 쭉 있으면 어떤 색깔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우적 센서는 뭐예요? 비가 오면은 말려주거나 눈이 오거나 말려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젖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우가 온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날씨가 추워졌으면 이게 히팅 기능을 통해서 뭐예요? 빨리 얘네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보통 10V에서 30V까지 뭐 DC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원을 공급해주는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RS48로 우리 보통 A와 B로 나뉘어지는데 이 두 개 신호를 움직여줄 수 있는 이 두 개의 선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릴레이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또 이런 선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는 이렇게 연결해라. 이게 항상 열려 있고 뭔가 비가 오거나 작동을 하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딱딱 닫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 선에다가 뭐예요? 요 선에다가 우리가 보드를 연결해주면 입력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값을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아두이노나 ESP32를 연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직접 연결을 할 때 뭐 플로팅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팅 현상. 이건 뭐냐면 어떤 값이 신호를 읽어드리는데 뭐냐면 0인과 1이 막 계속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값을 측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업이나 풀다운 회로를 통해 가지고 이 현상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주는 게 풀업 레지스터라고 해가지고 4.7이나 10km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뭐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풀업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스위치가 뭐예요? 열려 있다가 딱 여기에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5V에서 나오는 게 보드로 들어간 뭐예요? 5V니까 하이라는 신호가 계속 입력이 됩니다. 그러다가 스위치가 닫히면 이 5V가 여기로 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0 값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로우 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로우 값이 입력이 됩니다. 로우 값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풀다운은 반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때요? 여기로 계속 하이 값을 주겠죠? 자, 하이 값을 주다가 뭐예요? 로우 값을 주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딱딱 스위치가 닫히면 5V 값이 여기에 하이라는 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상세한 내용은 풀업, 풀다운 회로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ESP나 아니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내부에 풀업, 풀다운 저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회로를 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우적 센서에 A 접점이라고 나올 거예요. A 접점이 있으면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A 접점과 또 다른 선 두 개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을 하나는 A 접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를 디지털 포트에 아무데나 연결을 하시고 여러분들 쓰시고자 하는 포트에다 연결을 쓰시면 되고 또 다른 선은 그냥 그라운드 GND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뭐죠? 항상 하이 값이 막 나가다가 뭐예요? 비가 오게 되면 뭐예요? 로우 값으로 바뀝니다. 로우 값으로 바뀌어요. 딱딱 되면은 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신호가 안 들어오다 A 접점이 딱딱 닫히면 뭐예요? 하이 상태였다가 딱딱 닫히는 순간 로우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 모든 핀을 입력으로 쓸 수 있어요. 이 풀업, 풀다운으로. 근데 ESP 같은 경우는 입력 전용 핀으로는 풀업, 풀다운이 안 됩니다. 그 외에 모든 핀들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전에랑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냐면 셋업 창에서 뭘 해주냐면 자, 핀 번호, 핀 모드라는 걸 설정을 해줍니다. 내가 몇 번 핀을 뭐예요? 쓸 거냐, 입력으로 쓸 거냐라고 해가지고 해주시고 input 풀업이라고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A 접점 하나는 뭐예요? 아두이노나 ESP의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해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디지털 핀이 있었죠? 몇 번 포트 하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연결해 주시는데 그때 연결했던 그 핀 번호를 적어주시고
됩니다. 이렇게 하나 더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했던 것들 MQTT 코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셋업 와이파이는 뭐예요? 와이파이 접속하고 재접속하는 루틴입니다. 자, 전에 했던 강좌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MQTT 콜백 루틴이 있었죠. 자, 이 부분 설명도 전에 있는 강의를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subscribe 루틴. 자, 이 부분도 전에 강좌들을, MQTT 강좌들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MQTT 재접속 루틴, 리커넥트 루틴도 전에 있던 MQTT 관련된 강좌를 한번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문 메인 부분에서 아마 써주시면 되는데 이 메인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클라이언트 루프까지 딱 하시고 여기서 진짜 이 클라이언트 루프까지 하면 기본적으로는 있는 MQTT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루틴이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만에 뭐예요? 얼마 만에 데이터를 전송 계속 값을 해주면 뭐예요? MQTT도 뭐예요? 불필요하게 계속 리소스를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값을 노드레드로 보내주기 위해서 할 때 뭐예요? 우리가 밀리스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저번에 그랬죠? 그러니까 자, 요거 밀리스 함수 편도 전에 한번 잘 봐주시고 자, 이때 자, 우리가 입력값으로 ESP32에서 받아들이는 값은 low냐, high냐, 0이냐, 1이냐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nt rain value라고 써줬습니다. rain value라는 건 디지털 리드 핀 번호, 아까 뭐예요? 우리가 몇 번 핀을 쓸다고 핀 번호 해줬죠. 거기로부터 입력값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아까 우적 센서에서 읽어드리는 값은 뭐예요? 둘밖에 없습니다. 0이나 1, 로우나 하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읽어드린 값을 뭐예요? MSG rain value라는 데다가 일단 이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값을 뭐예요? 우리가 문자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MQTT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문자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자 내용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있던 rain value 읽어드린 네임 밸류 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빈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배열을 뭐예요? 메모리 공간 한 칸짜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0, 1이니까 자, 한 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값 센서로부터 읽어드린 값을 여기다가 이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주는데 이때 뭐예요? 저장해줄 때 D2 strf라는 건 문자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는데 이때 뭐예요? 어때요? 전체의 글자 길이는 하나, 그 다음 뭐예요? 0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부등호가 소수점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0과 1밖에 없으니까 우리 소수점 필요가 없습니다. 0과 1밖에 표현해 줄 것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의 공간은 하나만 필요합니다. 문자는.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뭐예요? rain value, 여기서 디지털리로부터 읽어드린 값을 MSG rain value라는 이 배열 안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문자에다가 저 문자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 퍼블리시에서 rain 슬러시 이게 뭐예요? 우리가 토픽이라고 그랬죠? 이 토픽을 통해서 전달해줘라 뭐예요? 노드레드로 보내주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뭐예요? 노드레드로 뭐예요? 여러분들 우적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값들이 바로 노드레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드리거나 전달하는 방식은 전에 우리가 MQTT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조도 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빛이 되면 하우스 개폐기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도 센서들도 되게 또 다양하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저는 BH1750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자, 빛의 밝기를 측정합니다. 자, 룩스 단위로 이제 해주게 되는데 BH1750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꼽을 수 있는 자, 요게 뭐예요? 센서 부위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ESP32나 아두이노랑 연결하면 되는데 이때 연결해 줄 때 보면 핀이 보면 여기 VCC, SCL, DAT, GND, ADDR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4개 핀만 씁니다. VCC는 뭐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GND는 자, 전원을 공급해 줄 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SCL과 SDA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CL과 SDA는 보통 I2C 통신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선을 통해 가지고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어떤 우리 센서의 신호를 클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클럭을 따라 가지고 데이터 값을 전송해 주는 방식인데, 이 I2C 방식은 두 개의 선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센서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장치들을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자,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SCL과 SDA랑 직접 SCL은 SCL끼리, 자, 보드, 아두이노나 ESP32에 있는 SCL은 SCL끼리, SDA는 SDA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거예요. SCL은 SCL끼리, SDA는 SDA끼리 연결해주면은, 자,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 값을 읽어가지고, 아두이노나 ESP로 값을 전송을 해줍니다. 자, 그때 이 BH1750을 쓰려면 BH1750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전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라이브를 설치를 하시고, 자, 코드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어떤 게 좀 추가됐느냐 보면, BH1750을 쓰기 위해서는 include wire.h랑 BH1750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는 include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고, BH1750을 쓸 때 그 이름을 light라고 쓰겠다라는 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 그 하나 읽어 드렸을 때 그 값을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static character msg 럭스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 값은 7개의 내용이 들어가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하나 미리 선언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MQTT로 럭스 값을 받아가지고 전송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셋업 부분에서는 BH1750을 쓰기 위해서 아까 했던 이름, 이 right라는 이름이 들어간 .begin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쓰시게 되면 그 이름 .begin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갔을 때, 자, 플로트 럭스라는 건 소수점 있는 걸로 만들어주고, 아까 했던 이름 있죠? 라이트라는 이름 해주고, 리드 라이트 레벨이라고 이렇게 정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센서로 BH1750 센서로부터 읽어드린 값을 이 럭스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럭스에다 저장하는 것도 우리가 문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D2STRF로 해가지고, 전체 문자 열기는 6개, 소수점은 2개까지 쓰겠다. 럭스, 아까 읽어드린 이 플로트 소수점이 있는 럭스 값을 MSG 럭스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 퍼블리시 토픽, 라이트 슬러시 럭스라는 토픽을 통해서 MSG 럭스 값을 노드레드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